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정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지기현 판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안심하고 지켜보라든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결과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제 판사들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사라든가 평가제도가 바뀌게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 또 내란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판사, 이런 분들이 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판사는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며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추천받은 판사는 양심에 따라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토끼가 아닙니까? 꺼냈다 집어넣었다 그때 다르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법원행정처장님이 그대로 입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분이 콕 찍어서 세운 판사가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판사는 인사나 평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추천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말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콕 찍어서 지명한 판사가 공정한 판사 재판을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다르고 이걸 어떻게 설득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고, 위헌이면 위헌이라고 얘기하든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이야기한다든가. 저는 이런 게 혹세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뵙게 되면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기본적인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건지 좀 오늘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정확하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관들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법대 정법관 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이제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이제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제 말씀 맞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이제 그 공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하나는 말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만약에 법원행정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판사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님이 추천을 했든 헌법재판소가 추천을 했든 국회가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 판사는 다른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판사가 하든 재판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국민이 어떤 재판관을 더 신뢰할 거냐만 보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추천하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법무장관님 혹시 추천한 판사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판사를 추천하실 거잖아요. 법원재판소도 판사를 추천할 거잖아요. 말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 예, 위원님, 요 말씀만 한마디만 좀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예,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제일 큰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이제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라도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무효화돼 버리면은 그에 따른 이제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이제 뒤집어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이제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대법원이 직접 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뭐 재판이 뭐가 연기가 됩니까? 예? 이틀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파기환송심. 예? 이틀만 했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왜
재판에 따라 달라집니까? 네, 최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예. 말이 나온 김에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김학의는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모두는 이제 김학의라는 거 알아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판결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의는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면 형사보상금 국민 혈세로 받아갈 권리가 생겼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그 위헌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는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뭔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이 내란 사태, 내란범에 대해서 번번이 위법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사법부가 아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론으로 판결에 간섭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그 엘리트, 옥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국민 주권이라는 그 국민적 요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면 재판 절차가 좀 더 신뢰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모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두로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이다 또박또박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외국제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행정처장님도 법사위 그 소위 과정에서 참여하셨고 전체회에 참여하셔서 법 왜곡죄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잘 조문화돼 있다는 것 다 참여해서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하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